오랜만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민송이 별거 있나? 허경영이 부르면 가 있나? 국민송이 별거 있나? 허경영이 부르면 가 있나? 예, 지금 또 이제 허경영 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최근 논란거리가 참 많은 게 치료를 한답시고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땐 약간 성추행스러운 장면이 공개가 됐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허경영 씨에 대해서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분이 하는 행태가 조금 그 종교적인 분위기도 있고 사람을 치료해 준다는 얘기도 방송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칫 이것이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다. 내지는 누군가가 여기에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금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예. 그러한 우려가 그동안 제기가 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어느 TV에서 공개가 된 모습이 진짜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돈을 내고 허경영 씨의 그런 어떤 뭐 고쳐준다, 뭐 좀 상담을 해준다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나중에는 또 치유를 받기 위해서 허경영 씨가 산다는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몸을 이렇게 막 만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여성의 경우에도 저 정도면 거의 추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까지 여성의 몸을 만지면서 그게 하나의 종교 행사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이게 사회적으로 방치가 되면 더 많은 어떤 금품의 피해자, 금품 피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도하는 이유도 허경영 씨에 대한 얘기를 기행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행보는 옳은 건지죠. 근데 백현주 기자님, 네. 하늘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허경영 씨의 자택을 뭐 하늘궁, 힐링궁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홍보를 하는 그 사이트가 또 있나 봅니다. 근데 예. 보면은 이곳에 와서 허경영 총재에게 기도받고 심신이 아픈 사람 치료하고 가라 이런 취지의 그 홍보성 멘트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기를 주고 뭐 주고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종교적인 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하도 기이한 행보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혹자는 뭐 역술인이다, 뭐 명리학자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좀 정상적인 범주는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이참에 이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뭐 백 변호사님 저희도 네. 다 궁금한 부분인데 일단은 제 발로 찾아가서 저희가 돈을 주고 일종의 치료를 받은 셈이라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추행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행동은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성추행이라면 연인 간의 스킨십도 성추행이죠. 행동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행동만 가지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그건 성추행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논란이 많이 되는 행동이지만 법적으로 일단 처벌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걸 만약 법적으로 문제 삼다면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이런 행동으로 치료를 가장해서 행동을 했다면 그게 사기죄가 될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성추행이 되진 않는다는 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허경영 씨의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인데 돈을 받는데 다 현금으로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그렇다면 이제 세금 문제가 투명하게 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상당히 고가의 어떤 기구들을 의료기구 비슷하게 홍보하면서 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특급 마지막 주제 연예계 사건 사고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의 움직임 얘기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이 이혼 소송 첫 재판입니다. 그 감독 홍상수 감독은 과연 모습을 드러낼까요? 글쎄요, 세간의 이목을 끌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이 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의 목소리로 이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저희의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작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이 이혼 소송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저희도 이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백현주 연예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이 2시 30분이니까 4시에 이제 첫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되는데 홍상수 감독 나온답니까?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바랬던 이혼이지만 유책 배우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내분은 간절하게 이혼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재판에 등장을 했다가 괜한 또 여론만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충분히 의견을 피력을 하고 변호사가 대신 출석을 해서 재판을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일단 뭐 미국에 있다, 뭐 외국에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한국에 있다 해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해드리면 통상 이혼 소송은 그냥 변호사만 나가도 되는데 또 재판부는 가급적 당사자가 나오길 원해요. 예. 다른 재판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홍상수 감독의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이혼 소장을 어떤 방식으로 송달해도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냥 보통 송달해도 안 받고 휴일 송달, 야간 송달,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그런 방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공시 송달을 해서 실제로 송달이 안 돼도 송달을 한 걸로 의제를 한단 말이에요. 공시 송달 과정에서 상대방이 지금 변호사 선임을 당연히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라 오늘은 아무도 없이 홍상수 감독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 한 명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뭐 진행이 될 상황이긴 할 텐데 거의 뭐 공전된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평론가님 또 그도 그럴 것이 홍상수 감독이 최근 빅모상을 당했는데 빈소의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 입장에서는 거의 뭐 정서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이미 끝났고 그냥 남남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빅모상 빈소에도 가지 않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홍상수 감독 측에서 과연 어떤 논리를 제시할까 이걸 궁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적인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예. 홍상수 감독 쪽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입장 아닌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그리고 법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이 법정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홍상수 감독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논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대중한테 공개되지 않은 어떠한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또 다른 정보가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다시 한번 확인하면 4시에 홍상수 감독이 나올 확률은 10%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조금 전에 하재근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우리나라는 쉽게 말해서 바람핀 사람이 그 배우자한테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인정을 잘 못 받는 유책주의 입장이긴 한데 변수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공시송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지금에서라도 다시 송달을 제대로 받은 것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임한다면 그러면 홍상수 감독이 승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쉽게 말해서 저쪽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바람핀 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을 하면 반박이 없으면 그 얘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지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홍상수 감독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만약 이런 프로를 보고 있다면 본인이 정말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면 이런 방식으로 송달 안 받는 게 답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백 기자님 사실 이혼 소송으로 시끄러운데 이 와중에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는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홍상수 감독한테는 22번째 작품인데요. 지난 9월에 촬영을 이미 다 마쳤고 김민희 씨하고는 5번째 호흡을 맞춘 겁니다. 그래, 벌써 이제 해외 영화제에서 오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촬영은 다 마쳤고 후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주의로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딸이 중간에 있는데요. 지금 아내분하고 사이에. 예. 빅모상에도 전혀 가지 않았다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가라는 궁금증이 모아지기는 합니다. 예. 제 질문이 좀 바보 같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앞으로 홍상수 감독의 무조건 영화 여주인공은 김민희 씨입니까? 아마도 지금 같은 행보를 보면 무조건 김민희 씨를 놓고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작품을 쓰는 것 자체를 다 홍상수 감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김민희 씨를 아예 놓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민희 씨하고는 사랑을 더 뛰어넘어서 같이 하는 동료애까지 있는 거고 그만큼 한 확신 같은 걸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6번째, 7번째도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김민희 씨가 여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으로의 그 이제 영화 행보와 첫 이혼 소송도 관심이 계속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민송이 별거 있나 허경영이 부르면
허경영이 부르면 right now. 예, 지금 또 이제 허경영 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최근 논란거리가 참 많은 게 치료를 한답시고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땐 약간 성추행스러운 장면이 공개가 됐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허경영 씨에 대해서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분이 하는 행태가 조금 그 종교적인 분위기도 있고 사람을 치료해 준다는 얘기도 방송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칫 이것이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다. 내지는 누군가가 여기에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금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예. 그러한 우려가 그동안 제기가 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어느 TV에서 공개가 된 모습이 진짜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돈을 내고 허경영 씨의 그런 어떤 뭐 고쳐준다, 뭐 좀 상담을 해준다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나중에는 또 치유를 받기 위해서 허경영 씨가 산다는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몸을 이렇게 막 만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여성의 경우에도 저 정도면 거의 추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까지 여성의 몸을 만지면서 그게 하나의 종교 행사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이게 사회적으로 방치가 되면 더 많은 어떤 금품의 피해자, 금품 피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도하는 이유도 입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작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이 이혼 소송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저희도 이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백현주 연예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이 2시 30분이니까 4시에 이제 첫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되는데 홍상수 감독 나온답니까?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바랬던 이혼이지만 유책 배우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내분은 간절하게 이혼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재판에 등장을 했다가 괜한 또 여론만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충분히 의견을 피력을 하고 변호사가 대신 출석을 해서 재판을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일단 뭐 미국에 있다, 뭐 외국에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한국에 있다 해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해드리면 통상 이혼 소송은 그냥 변호사만 나가도 되는데 그래도 재판부는 가급적 당사자가 나오길 원해요. 예. 다른 재판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홍상수 감독의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이혼 소장을 어떤 방식으로 송달해도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냥 보통 송달해도 안 받고 휴일 송달, 야간 송달,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그런 방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공시 송달을 해서 실제로 송달이 안 돼도 송달을 한 걸로 의제를 한단 말이에요. 공시 송달 과정에서 상대방이 지금 변호사 선임을 당연히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라 오늘은 아무도 없이 홍상수 감독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 한 명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뭐 진행이 될 상황이긴 할 텐데 거의 뭐 공전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받고 이런 행동으로 치료를 가장해서 행동을 했다면 그게 사기죄가 될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성추행이 되진 않는다는 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허경영 씨의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인데 돈을 받는데 다 현금으로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그렇다면 이제 세금 문제가 투명하게 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상당히 고가의 어떤 기구들을 의료기구 비슷하게 홍보하면서 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특급 마지막 주제 연예계 사건 사고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의 움직임 얘기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이 이혼 소송 첫 재판입니다. 그 감독 홍상수 감독은 과연 모습을 드러낼까요? 글쎄요, 세간의 이목을 끌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이 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의 목소리로 이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저희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예. 평론가님 또 그도 그럴 것이 홍상수 감독이 최근 빅모상을 당했는데 빈수의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 입장에서는 거의 뭐 정서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이미 끝났고 그냥 남남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빅모상 빈소에도 가지 않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홍상수 감독 측에서
과연 어떤 논리를 제시할까 이걸 궁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적인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예. 홍상수 감독 쪽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입장 아닌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그리고 법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이 법정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홍상수 감독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논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대중한테 공개되지 않은 어떠한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또 다른 정보가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다시 한번 확인하면 4시에 홍상수 감독이 나올 확률은 10%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조금 전에 하정은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우리나라는 쉽게 말해서 바람핀 사람이 그 배우자한테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인정을 잘 못 받는 유책주의 입장이긴 한데 변수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공시송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지금에서라도 다시 송달을 제대로 받은 것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임한다면 그러면 홍상수 감독이 승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허경영 씨에 대한 얘기를 기행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행보는 옳은 건지죠. 근데 백현주 기자님, 네. 하늘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허경영 씨의 자택을 뭐 하늘궁, 힐링궁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홍보를 하는 그 사이트가 또 있나 봅니다. 근데 예. 보면은 이곳에 와서 허경영 총재에게 기도받고 심신이 아픈 사람 치료하고 가라 이런 취지의 그 홍보성 멘트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기를 주고 뭐 주고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종교적인 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하도 기이한 행보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혹자는 뭐 역술인이다, 뭐 명리학자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좀 정상적인 범주는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이참에 이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뭐 백 변호사님 저희도 네. 다 궁금한 부분인데 일단은 제 발로 찾아가서 저희가 돈을 주고 일종의 치료를 받은 셈이라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추행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행동은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성추행이라면 연인 간의 스킨십도 성추행이죠. 행동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행동만 가지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그거는 성추행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논란이 많이 되는 행동이지만 법적으로 일단 처벌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걸 만약 법적으로 문제 삼다면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